자, 이제 빅뱅 우주론 증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일단 이걸 예측하는 것은 누구냐면, 1950년에 조지 가모프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했고, 이게 그 예측을 한 것이 발견이 돼야, 현재 관측이나 이런 걸로 발견이 돼야, 저 빅뱅 우주론이 맞는구나, 라고 되는 건데, 실제로 관측에 성공을 했고, 관측이 되고 있고, 예측한 대로. 자, 예측한 것은 무엇이었냐, 그걸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면, 초기 우주에, 자, 이 계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하게 할 거고, 여기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초기 우주의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의 비가 1대1이었는데, 자, 우주가 팽창하고 온도가 하강하면서 개수의 비가 점점 바뀌더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좀 나중에. 그래서 개수가 7대1로 바뀌었고, 7대1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중성자 개수가 좀 많이 적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의 핵이라고 하죠. 요것은 이제 우리가 수소 핵이라고 부르고, 양성자 한 개는 그거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 되는 것이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꼭 있어야 양성자 2개 이상의 결합을 할 수 있고, 전기적 반발력 때문에. 그래서 강력으로 이렇게 엮여서 이제 이거는 헬륨 핵이라고 부르는데, 자, 헬륨 핵이 만들어지는데 중성자 개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헬륨 핵도 개수가 적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소의 핵이 12개고 헬륨 핵은 하나 정도의 개수의 비로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게 예측한 거예요. 그 조지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에 써있는. 따라서 수소 원자핵 하나하고 헬륨 원자핵 하나당 질량의 비, 한 개씩의 질량의 비는 지금 보다시피 1대4. 왜냐하면 양성자랑 중성자랑 질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 하나하고 헬륨 원자핵 하나당 질량의 비는 거의 이제 약 1대4 정도 돼서, 그래서 개수의 비는 12대1인데 그 수소하고 헬륨의 개수 말고 이번에는 질량의 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한 개당 질량의 비가 각각 한 개당 질량의 비가 1대4 정도 나오니까 1대4를 곱해주면은 12대4가 되는 거죠, 질량이. 약분을 해주면 3대1의 질량의 비가 나오겠다라고 예측을 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과학기술이 발달이 좀 덜 되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관측이 되는데, 관측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고, 이거는 스펙트럼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했더니 정말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수소하고 헬륨이 이제 우주의 거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의 또 질량의 비, 양을 보니까 약 3대1 정도의 질량의 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 3대1이 관측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다.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 CMB가 뭐냐면, C는 이제 우주라는 뜻이죠. 코스믹. 자, M이라고 하는 건 마이크로파예요. 말 그대로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이것은 우리 휴대폰 LTE라든가 아니면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레이더 또는 전자레인지 또는 인공위성이랑 통신하는 거에 사용하는 모든 전파가 마이크로파인데, 그리고 B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배경이죠. 백그라운드. 그리고 원래 이제 라디에이션이라고 해서 복사. 이거 뭐냐면 전도대류 복사할 때 그 복사. 이게 너무 기니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서 마이크로는 생략하고 한국말로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라디에이션이라고 불러준다. 자, 그러면 이것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한 거죠. 1950년에 조지 가모프의 그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에는 이러이러한 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에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38만 년대,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쯤에 그 초기 우주일 때, 이제 우주가 이제 온도가 점점 식어서 3000 정도, 3000K는 한 3000도씨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 2700도 정도. 그 당시가 됐더니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좀 감소하면서, 전자는 그 전까지 너무 뜨거워서 막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에너지가, 전자 운동 에너지가 좀 감소하면서 전자가 원자핵에 잡혀서 원자라고 하는 것이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빛이 전자 같은 입자들이랑 충돌하지 않고 빛이 직진 가능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직진 가능하게 된 빛이 우주 공간에 지금도 그 흔적이 이렇게 모든 방향에 남아져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당시에는 이 빛이 매우 뜨거운 3000K 정도의 빛이었겠지만, 빛이 이제 뜨겁다, 에너지가 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파장이 짧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우주가 팽창하면서 아마 파장이 매우 길어진 채로 우주에서 발견이 될 것이고,
우주의 특정 방향이 아니라 초기 우주의 공간에 있던 빛이라서 지금도 우주의 전체 모든 공간에 또는 우주의 무슨 방향, 모든 방향에서 아마도 이 초기 우주의 빛이 이제 흔적이 남아서 이제 검출이 될 것이다. 아마 수학 계산을 했더니 조지 가모프가 수학 천재고 뭐 물리 천재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걔네가 수학 계산 다 했더니 아마 얼마 정도로 관측이 될 걸로 수학적 계산이 나왔냐면 OK 정도로 계산이 될 걸로 나왔다. OK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68도씨 정도 되는 그런 걸로 모든 방향에서 우주 공간에 있는 어떤 빛이 즉 마이크로파가 관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사람이 조지 가모프고 1950년대 그 우주론에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만 했지.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정상 우주론 그 호일의 정상 우주론이 좀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주 공간에 있을 건지 관측을 시도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우연히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전파 망원경이 점점 더 발달을 하면서 자,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이제 측정을 하다가 보니까 1964년, 어떤 책은 1965년이라고도 써 있으니까 그건 책마다 살짝 1년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감안하시고 하이탑은 1965년이라고 써 있고 자, 1964년도에 이제 지상에서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펜지어스하고 윌슨, 그다음 자, 지상에서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가 전파 망원경,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그런 망원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주에 오는 전파를 잡는 망원경으로 이제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분석하다가 모든 방향에서 오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은하가 방출하는 전자기파가 아니라 모든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 우주의 그냥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와이파이가 우리 집 안에 또는 뭐 카페 안에 또는 학교 안에 공간에 다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공간에 존재하는 어떤 마이크로파, 어떤 파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고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조지 가모프가 주장했던 그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한 CMB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 CMB를 이제 최초로 발견한 거죠.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그래서 이 공로로 또 노벨상을 받아요. 그리고 지상에서 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진 않아서 균일하게 관측이 되는 즉 우주의 모든 공간에 마이크로파가 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측에 성공하고 이제 이게 관측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진짜 저 빅뱅 우주론이 현재 우주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우주론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주에 아예 가서 그 전파를 측정하면 되죠. 그래서 우주에다가 아예 전파 망원경을 띄워요. 그게 이제 인공위성인데, 이제 위성을 띄워서 우주에 존재하는 저 마이크로파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해내요. 자세하게 측정이 되고, 그러니까 거의 균일은 한데, 10만 분의 1 정도의 살짝 공간마다 차이를 두면서 전파가 좀 강하게 잡히는 지역이 있고, 이 마이크로파가 좀 약하게 잡히는 지역이 있고, 너희들 왜 카페나 학교나 아니면 너희 집이나 그 와이파이가 좀 강하게 잡히는 지점이 있고 좀 약하게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서도 이것이 약간 미세한 불균일로 그 CMB가 측정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내서 그 미세한 불균일을 측정에 성공했다고 해서 노벨상을 또 받아요. 여기가 이 팀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초기 우주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물질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자료이다. 즉 CMB가 좀 강하게 잡히는 지점은 초기 우주의 물질이 그 부분에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라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WMAP이라고 하는 그런 위성도 띄우고 자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이제 올린 인공위성은 플랑크 위성이라 그래서 이 인공위성을 띄워서 2013년에 가장 최근에 띄워 올린 것이 2013 예측한 것이 실질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으므로 그 CMB, 즉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이 현재 관측이 됐고 그것은 빅뱅 우주론이 아마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그걸 지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로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먼저 하면 빅뱅 우주론 증거 두 가지가 무엇인지 쓰시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첫 번째는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수소하고 헬륨에 이거 질량이라는 글자는 꼭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질량의 비가 3대 1이다. 이게 현재 관측이 돼서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자, 한국말로 적든가 뭐 학교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CMB라고 적어주시면 돼서 우주 배경 복사가 현재 관측되고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 3대 1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그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를 알아낸 거죠. 수소하고 헬륨이 가장 많고 양도 알아낸 거죠. 3대 1 질량의 비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건 스펙트럼 가지고 알아내는 건데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제 같은 원소. 같은 원소라면 같은 원소인 경우는 그 방출하는 에너지하고 흡수하는 에너지가 똑같거든요. 특정 에너지가. 그래 같은 원소라면 흡수선과 방출선이 일치함으로 별빛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그러면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같은 원소인 경우에는 흡수선, 방출선이 서로 일치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같은 종류 원소면 흡수선, 방출선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별빛에서 보이는 건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그걸 분석하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원소의 종류하고 양을 알 수 있다. 자, CMB의 의미가 뭐냐? 이게 CMB의 의미가 뭐냐면 초기 우주 물질의 분포를 알 수 있어요. 그 CMB가 초기 우주 때, 즉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생긴 거라서 그 당시에 초기 우주에 물질이 많이 있던 곳에 CMB가 좀 많이 발생했고 좀 지금도 현재 우주에 강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지금 CMB 분포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초기 우주 물질이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현재 파악된 거는 뭐냐? 이게 완벽하게 균일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우주의 물질이 불균일하게 처음부터 분포해 있었다. 자, 그다음 CMB가 어떻게 변화했을 거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우주의 크기가 커지죠. 우주의 공간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팽창한다고 하는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는 점점점 감소하고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또한 파장이 무엇된다고 하냐면 길어진다. 또는 이걸 적색 편의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CMB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파장이 매우 길고 온도가 매우 낮아져서 CMB가 처음에 생성될 당시 그 초기 우주일 때는 3000K였지만 파장도 짧고 지금은 관측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우주에서 관측이 되는 것은 파장이 매우 길고 온도는 3K 정도로 지금 관측이 된다. 자, CMB가 생성되었을 당시의 온도하고 지금 관측되는 온도하고는 1000배 정도 차이 난다. 그래서 내신 문제나 이런 데에서는 생성될 당시하고 관측되는 거하고 이거 바꿔서 내니까 이거 좀 잘 보시고 파장이 길어진다를 짧아진다로 바꿔서 내니까 그거 좀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풀 때. 그 다음에 CMB 생성되는 이유. 이걸 또 적으라고 많이 하는데 뭐라고 적냐면 38만 년대 자, 우주의 온도가 3000K가 되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냐면 중성 원자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중성 원자가 형성 또는 생성된다고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서 빛이 더 이상 전자하고 충돌하지 않죠. 그래서 빛이 더 이상 전자와 충돌하지 않고 직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우주로 퍼져나간 빛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 이 빛이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 그 당시보다는 지금은 매우 파장이 길어져서 현재 관측이 되고 있다. 그러면 생성된 이유, 그러니까 CMB가 어떻게 그 당시에 직진 가능하게 되었냐? 그러면 이걸 꼭 적어주셔야 돼요. 중성 원자가 생성되면서 빛이 더 이상 전자와 충돌하지 않고 직진 또는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 자, 그 다음. 미세한 불균일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미세한 불균일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럼 초기 우주 물질에 불균일한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 초기 우주 물질이 불균일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차이가 나느냐면 물질의 밀도 차이가 나고 그러면 우주 공간은 계속 팽창하지만 밀도가 좀 큰 쪽이 있었겠죠. 그래서 밀도가 큰 쪽이 있고 밀도가 좀 작은 쪽이 있었을 건데 밀도가 큰 쪽에서는 우주의 팽창보다 중력의 효과가 더 커서 물질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교과서는 2억 년 이후라고 되어져 있고 뭐 하이탑이나 다른 책에는 4억 년 정도라고 써져 있으므로 본인의 각자 그 학교 프린트나 교과서에 따라 공부하면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초기 우주 때 중력으로 모여서 이제 별과 은하가 되었고 이런 별들은 이제 1세대 별에 해당하는 거고 또 별의 이제 진화에 따라서 또 다른 2세대, 3세대 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우주는 팽창하는 건 맞고 근데 어딘가는 모여서 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주를 설명하려면 초기 우주 물질 자체가 완벽하게 균일한 것이 아니라 미세한 불균일이 있었어야 그래야 밀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그래야 밀도가 좀 큰 쪽으로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그 부분으로는 중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해서 팽창보다 그래서 물질이 모여가지고 별이 되었고 현재 지금 우리 우주에 별도 있고 은하도 있는 걸 설명할 수 있어서 따라서 이제 CMB가 알려주는 게 뭐냐 또는 CMB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초기 우주 물질이 미세하게 불균일했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 스펙트럼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건 누구냐 그러면 원소의 종류하고 양을 알 수 있구나 스펙트럼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주에 존재하는 무엇과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죠. 선의 위치나 개수를 해서 흡수선의 세기를 가지고 양도 알 수 있어서 전파망원경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우주 배경 복사를 우리가 관측을 했다. CMB. 그러면 이제 전파망원경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건 누구이냐? 그러면 이건 우주에 존재하는 우리가 CMB를 이제 알 수 있고 CMB를 관측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사실이 뭐냐? 그러면 초기 우주 물질의 분포가 불균일했고 그 미세한 밀도 차이로 중력이 큰 쪽에서 별과 은하가 되어서 현재 우주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그 수소하고 헬륨 이렇게 빅뱅 때 만들어졌어야 우주에 존재하는 압도적으로 우주에 거의 99%나 존재하는 거죠.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인데 그 중에 수소는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헬륨은 2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가 나머지 원소들이죠. 탄소나 철이나 우라늄 이런 것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거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양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증거에 해당한다. 3대 1이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